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7일 손상대TV의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저를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 같은데 목소리가 너무 컬컬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 48일째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집회 현장에서 개성을 질러대고 틈틈이 시간을 내서 방송을 하다 보니 목이 원래의 상태가 아닙니다. 상당히 말을 하는 것도 힘이 들지만 그래도 조금은 듣기 좋은 목소리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니까 방송 처음 보신 분들은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48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집회 현장에서 괴성을 질러대서 이 정도 목 안 쉬는 사람도 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경수 항소심의 사실상 마지막 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12차 공판이 열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대법원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저는 잠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법원과 검찰청이 있는 그 중간에서 오늘 3일째 조국 부부 구속, 문재인 부부 구속 관련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조국 정경심 구속만이 아니라 김경수도 꼬리 씻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방송이 제목을 한번 보시면 좌파 몰락 생각보다 빠르다 이렇게 정했는데, 조국이 법무부를 떠난 이 직후에도 계속해서 그 여진이 멈추지 않는 것을 보면 그 몰락은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말하는 이 좌파, 또 좌파가 말하는 진보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제가 지난 12일 방송에서 좌파 분열 시작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논평을 했었는데 그 이후 진행 과정을 보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좌파 분열이 일어나고 그것이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분열이 아닌 몰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조국 일가가 보여주는 그 뻔뻔함, 그리고 민주당의 뻔뻔함, 그리고 좌파들의 뻔뻔함, 그것뿐만 아닙니다. 도덕성은 물론이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국민들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온갖 잡다한 것들이 모든 좌파들을 거짓의 구렁텅이에 매몰시키고 있는 이 시점, 그 구렁텅이에 도매금으로 매몰되기 싫어서 드디어 양심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한둘씩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수차 얘기했던 말, 아무리 좌파들이지만 양심까지는 속일 수 없을 것이다. 좌파들이 드디어 거짓의 껍질을 깨고 진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단서보다는 몇 가지 정확한 단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 전 공동집행위원장 김경률 회계사가 조국 사태를 두고 진보 진영의 몰락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제 판단이 맞았잖아요. 김경률 회계사는 지난 14일 중앙일보와 그 통화에서는 조국 사태로 진보 진영의 권력지향적 태도, 무빈파적 사고가 민낯처럼 드러났다. 함께 몸담은 사람으로서 비참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국 사태를 보고 진보 진영의 지식인들이 권력지향적인 태도를 보였고 완전히 무비판적인 이 사고로 일관했던 그 민낯이 우리 김경률 회계사가 만방에 드러났다고 본 겁니다. 이분이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한 사람입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특히 이 와중에 불에 탄 집 속에서 뭐 남은 찌꺼기 있나 없나
찌꺼기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너무 형편없고 처참하다면서 참여연대가 제 친정이라면 친정이지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참여연대를 향해서도 비판을 가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그러면서 조국이라는 이름을 지운다면 이런 상황에서 버틸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데도 시민단체 집권여당은 제대로 비판한 줄 내지 않았다는 강력한 비판까지 쏟아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민사회 일원으로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아무 문제의식 없이 입으로만 계획을 외치는 사람이 많았다면서 이런 무비판적 지식인이 각종 위원회 고위층에 있으니 무슨 일이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문재인 정권에 무슨 위원회고 뭐 이런 데 가봤더니 형편없더란 겁니다. 개혁은 전부 입으로만 외치고 있고 비판이 아닌 무비판적 지식인들이 이런 자리를 다 꿰차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적어도 참여연대 중앙임원으로 5년 동안 활동했으니까 자신 역시 시민사회의 구세대로서 책임이 있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청산주의, 패배주의라 할지 모르지만 현재 진보진영은 맹렬한 반성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다시 뭔가 한다면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4일 이어서 16일 어제는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이번 일련의 조국 사태는 무능한 진보가 부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면서 이 사건이 상당히 어떤 부패한 측면을 내지는 비도덕적인 측면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민사회 내에서 지식인 내에서 상당히 이를 옹호하는 모습들, 적극적으로 지원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했던 우리 김경률 이 회계사 이분의 말을 내가 들어도 제대로 된 지적이고 정확한 비판인데 이런 비판을 좌파들이 귀담아 듣고 반성을 해야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텐데 왜 이 좌파 정권의 최고의 대학 참여연대 이 출신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제대로 하라고 비판을 하니까 참여연대가 징계위원회에 김경률 회계사를 회부했습니다. 자, 이제 이 좌파 정권에서는 자신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지 못하겠다는 이게 바로 분열의 쇠고기자 멸망의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시청자분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 김경률 씨의 비판 정확한 지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여연대가 왜 이런답니까? 좌파나 참여연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김경률 회계사님 끝까지 싸워서 이겨보십시오. 당신의 양심을 응원합니다. 자, 다음은 유시민입니다. 이 사람 입조심을 하고 그만큼 일러주었건만 결국 사고를 쳤습니다. 유시민이 들으라고 멋진 속담 한마디 들려주고 갑니다. 입으로 내뱉은 말은 3년을 가지만 귀로 듣는 말은 1000년을 간다고 했습니다. 함부로 찌꺼리지 말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국여기자협회가 유시민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거기에 나온 패널들이 여성기자 성희롱 발언을 한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자협회가 여성 기자와 모든 여성 직업인 전체 언론인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이라면서 유시민에게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시민이 대충 사과는 했지만
여 기자 협회는 유 이사장과 해당 기자는 사과문을 낸 데 그치지 말고 해당 유튜브 방송에서 공식 사과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 같은 일이 어느 자리에서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두 사람의 책임 있는 처신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시민이요. 제가 뭐 방송에서 하도 많이 비판해서 뭐 100번 해보나 마나요. 전혀 변화의 조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말하느냐 하면 유시민의 그 조롱 섞인 말투의 입보다는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KBS 사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양승동, KBS를 좌파 매체로 만든 장본이기도 합니다. 양승동 체제 이후 KBS가 좌파 언론의 대들보가 되다시피 한 오늘의 이 현실, 바로 그를 보고 유시민이 씹어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KBS를 유시민이 씹으면 안 돼요. 같은 좌파끼리인데. 이러니까 좌파끼리 분란이 일어나면 싸우다가 결국은 둘 다 공멸한다는 겁니다. KBS의 좌파 성향 보도 때문에 내일 오후 4시 좌편향 보도 중지를 위한 KBS 앞 집회를 하러 제가 내일 갑니다.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공영방송, 국영방송의 KBS의 본 모습을 찾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두세 번 정도 KBS 앞에 가서 집회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내일은 11m짜리 대형 트럭을 끌고 KBS 앞에 가서 KBS 똑바로 하라고 강력한 성토를 할 모양인데, 많은 우파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셔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광장에 모여서 수십만 수백만도 중요하지만 이런 목적성 타겟성 집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장가지를 부러뜨리고 마지막에 나무를 베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같은 좌파라고 보는 유시민이 KBS를 공격하고 KBS가 유시민을 공격하는 이른바 좌파 분열이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계속 싸워서 누가 박살나든지 좌파끼리 한번 제대로 붙어보라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곧 조국 부인 정경심의 구속영장 청구와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 뻔뻔함, 그 거짓의 허울이 벗겨지는 순간 좌파들은 기겁을 하지 않으면 뒤로 자빠져 졸도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조국 편을 들었던 수많은 좌파들이 쥐구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김경률 씨 같은 분들의 공격이 거세질 것입니다. 솔직히 좌파들도 인간인데 뻔뻔함과 거짓말에 넌저리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인간도 아니죠. 제가 기자 생활을 해본 이 촉감으로 보면 바로 이런 뻔뻔함과 도덕성, 그리고 그 거짓말, 여기에 학을 띠고 좌파 진영에서 발을 빼는 국민들이 계속 불어나고 또 불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좌파들 발가락 저립니다. 온갖 술수로 이 난국을 몸에 나를 할 텐데 몇 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이 청와대로 법무부 김호수 차관과 이상윤 검찰국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검사들에 대한 감찰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문재인이 뭐라고 했냐고요. 검찰 내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며 저에게 직접 보고해달라는 말을 수차례 했다고 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언론 보도를 보면 문재인이가 도대체 민심을 잘못 읽고 있는 거 아니냐고 노영민 비서실장에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장이고 뭐 지랄 다 필요 없고 내가 직접 듣겠다는 겁니다. 좌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문재인의 자리라면, 국가 지도자라면 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이 고민을 하고 그 포괄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텐데, 이 검찰에 하나 묵혀가지고 저에게 직접 보고해달라. 그럼 나머지 뭐 법무부 장관이고 수석이고 비서실장이고 이 사람들 뭐이 허수아비 아니야. 이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이래서 좌파가 생각보다 빨리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 명분으로 66일간 조국 사태를 촉발하고 바로 방치했던 장본인 문재인이 조국을 보내고 자신이 직접 검찰개혁에 재시동을 건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조국이 떠나기 전에 자신의 지지율인 40%만 보고 대깨문만 잡으면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시청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이에 동조라도 하듯이 민주당의 이해찬, 검찰은 2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결론을 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2달 만에 끝났는데 더 많은 검사와 수사진을 투입하고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보시오, 이해찬 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는 당신들 입맛대로 했잖아. 당연히 빨리 끝낼 수밖에. 정상적인 수사가 지금 윤석열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이 수사 속도가 맞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전 정권 말아야려고 국정농단이다 뭐다 온갖 술수를 다 써서 후다닥 집어넣어 놓고 이제 역사가 비뚤어져서 진실이 터져 나오려고 하니까 여전히 전 정권을 팔아먹는 이 내로남불의 이 중병, 이걸 이해찬 씨 고치세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만들어서 집어넣고 싶었을 거고, 지금 조국 일가는 양파가 아니라 수백 겹 수천 겹의 벽지를 붙여서 한꺼풀 한꺼풀 뜯어내는 것 같은 이런 의구심이 차고도 넘치는데 2달이 아니라 1년이라도 해야지. 그렇게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 정권이 조국 사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먼저 내야 한다고 경고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과 민주당 실세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내로남불만 외치고 있습니다. 잘했다는 거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양심이 아픈 거야.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 꼬라지 보니까 자성 안 하고는 안 된다는 얘기가 왜 거기서 나오겠냐고. 민주당 삼선 의원 정승호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조국은 같다. 후안무치한 인간들 뿐이니 뭐가 달라지겠는가.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1명도 없다. 이게 우리 수준이다. 이 글이 뭡니까? 이 정권의 실세와 민주당 수뇌부의 뒤통수를 때리는 비판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전 방송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권은 조국 하나만 떠나보내면 이 모든 사태가 모두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조국 사태를 마무리해버리고 발부등을 쳐왔고 또 발부등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상황이 문재인의 생각만큼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지난 6일 오전 9시 부산의 한 상가 주차장에 검은색 차가 멈춰섭니다.
모자를 쓴 채 운전석에서 내리는 이 사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입니다. 조국의 동생이라 하대요. 네. 나중에 저 사람을 확인하고는 이 사람이 조국 동생이다. 조 씨는 자신의 허리 디스크와 관련해 이곳 상가에서 넘어져 악화됐다며 이날 오후 입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상가 2층으로 올라갔던 조 씨는 1시간 20분 뒤 상가 밖으로 멀쩡히 걸어서 나왔고 심지어 차 뒷좌석에서 2차례나 허리를 숙여 물건을 꺼내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운전도 직접 해서 상가를 빠져나갔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이날 오후 급성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을 때도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 씨는 영장 기각으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을 때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에요? 목에 보호대를 찼었지만 혼자 힘으로 걸어나와 차량 조수석 문을 직접 열고 탔습니다. 검찰은 병원 내 CCTV 분석과 병원 직원, 내원객을 통해 조 씨가 윗옷을 입거나 물건을 들 때 마비 증세를 호소했던 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였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영상 보셨죠? 조국 동생 허리를 다쳐서 구치소 나올 때는 낑낑거리던 자가 그 상가에서 멀쩡히 할부하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병원 CCTV를 통해서 이거는 깨병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네. 제가 봐도 깨병 같아요. 이 가만히 보면요, 야, 이 좌파들에게 특히 조국 일가 제가 요즘 들어서 진짜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집안은 이런 걸 할 게 아니고 전부 연기자로 갔으면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연기자가 되지 않았을까. 바로 탁월한 연기력입니다. 영상에도 보셨듯이 하나같이 아주 명연기를 합니다. 세계가 부러울 만한 아주 멋진 연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를 구속영장 기각한 명판사도 문제지만 명판사 이렇게는 아주 멋진 판사 같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든 그 상망한 모면하려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만 보면 또 시작이구나. 국민들에게도 인정 감흥도 없습니다. 또 그렇죠. 또 거짓말이요. 또 연기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연기도 한두 번으로 끝냈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 정경심이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을 때 한편으로는 의심이 되면서도 사람이 아픈 것에 대해서는 크게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경심 측이 뇌종양 뇌경색 진단에 대한 관련 자료를 검찰에게 낸 것은 진단서가 아닌 입원 증명서였고 이 입원 증명서에는 발급해준 병원이나 정경심의 병을 진단한 의사 이름도 적혀있지 않고 진료과도 뇌질환과 무관한 정형외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뭐 또 속았구나. 아니 내가 또 속았구나 하는 약간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저도 한때 의학 전문 기자를 해봤던 경험에 따라서 적어도 진단서와 입원 증명서 이것도 한번 국회에서 법률로서 뭔가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감옥에 가 있을 때 대한민국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맞았다면서 제출한 그 진단서가 24시간 48시간도 아닌 일주일 10일 21일 이후에 경찰병원에 가서 자신들의 입을 통해서 만든 그런 진단서를 증거물로 제출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 진술에 의한 진단서 이걸 가지고 저를 때려잡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경찰을 보면서
진단서. 상해 진단서는 예를 들어 뭐 큰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2주 정도는 그냥 가도 나와요. 그러면 2주 진단의 신빙성을 증명하려면 맞은 날 바로가 아니라면 적어도 24시간 내에 가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 가서 진단서를 발부받든지 이래야 되는데 일주일 뒤에 10일 뒤에 심지어는 20 며칠 뒤에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는 안 떼주니까 경찰병원에 가서 내가 그날 뭐가 튀어서 맞았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구제비로 진단서를 6철을 올가맸습니다. 이런 진단서 앞으로 법적으로 이런 진단서 절대 인정해주면 안됩니다. 그리고 입원 증명서 이걸 굳이 지금 정경심 측에서는 뭐 의사나 병원 이름이 나가면 뭐 골치 아프니까 이걸 뭐 검찰에 얘기해서 가려서 제출했다 이런데 입원 증명서요. 정경심 씨 당신 아니라 누가 가도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해서 줍니다. 그대로 제출하면 되지. 당신 아까림도 못하면서 당신은 뭔데 병원 걱정하고 의사 걱정하고 이러냐고.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거요. 주면 준 대로 갖다 제출하면 될 일이지. 그러니까 지금 동양대 서울대학교 온갖 조작에 의심이 가는 위조에 의심이 가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첩첩이 쌓이다 보면 이것도 위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요. 제가 정경심의 변호인단이 출입 기자들의 입장문을 보낸 걸 보면 물론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사람이 아니라는 거요. 입원 장소를 공개하면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 검찰이 정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T나 MRI 등의 정보도 추가로 달라고 했지만 다시 한번 입원 장소 공개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고 했는데 여보시오. 당신보다가 더한 박근혜 대통령도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하면서 세상에 다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병원 의사들도 수시로 나와서 이분의 지금 상태가 이렇다 공개 브리핑까지 하고 있어. 그런데 무슨 당신이 그 병원하고 환자 뭐 이런 거 피해 이런 걸 우려했다고. 아이고 대단하구만. 나라 좀 우려하지. 나라. 이 병원 수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 지금까지 세상 누구도 재벌 총수도 전직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도 그 병원이나 모든 걸 다 공개했었는데 왜 이분만 얼마나 병원을 사랑하고 얼마나 환자의 인권을 중요시했으면 이렇게 가려서 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의학 전문기자 10년을 했어요. 제가 병원의 생리 병원의 비리 온갖 구석구석을 모르는 게 없지만 이런 꼬라지는 또 처음 봅니다. 진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말문이 닫힙니다. 말문이. 왜요? 대통령과 민주당이 계속해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로 국민들의 눈을 돌리게 하고 자신들은 이제 조국이 떠났으니 동정심이라도 자극을 해서 수사를 이쯤에서 좀 마무리하게 만들고 싶은 그거 아닙니까? 아파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무리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또 이 좌파들이 떼그리 모여가지고 뭐 조국 지지하니 이러더니 뭐 정경심 구속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고. 그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할 때는 맞았지. 그때는 멋모르는 국민들이 그 기레기들에 휩쓸려가지고 온갖 기레기들이 있는 말 없는 말 거짓말 가짜에서 조작보도 왜곡보도 뭐 침소 봉대 막 쏟아내니까 국민들이 이게 맞는가 이래서 촛불을 들었고 그래서 문재인을 지지했다가 지금 껍데기를 까보니 이 모양 이 꼴인 거요.
얼마나 후회하는 국민들이 많습니까? 자신의 눈을 찌르고 싶고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정경심 씨. 그런데 번지수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당신들을 지지하는 좌파들 빼고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눈속임과 거짓말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다는 자가 뒷좌석에 짐을 실고 직접 운전까지 하는 이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줬고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다른 청년들에게 다른 젊은이들에게 눈물을 안겼던 자들이 이제는 병원과 병원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과 병원 의사 정보가 없는 증명서를 검찰에 제출을 했다. 이 말을 들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너무 안 됐다. 정경심이 동생 그래 아픈데 동정해 줄 것 같았습니까? 국민들의 동정론도 어느 정도 앞뒤가 맞아야 되는 것이고 상식에 맞아야 그것도 국민 속으로 먹혀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정경심 측에서 뇌종양과 뇌경색에 관한 어떤 추가 자료를 제출할지 꼼수였으면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법정에서는 제출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짓으로 발각이 된다면 자신들이 받을 후폭풍은 물론이고 정말로 이 같은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민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제는 그 연기력을 보면 무섭습니다. 머리 위에서부터 덩어리로 식은땀이 촤 흘러내리는 이런 전율이 수시로 온다는 겁니다. 이 정권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문재인 출국과 동시에 적폐청산의 칼을 휘두르면서 무고한 생명 4명이 자살하고 1명이 사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많은 전 정권 사람들을 무고하게 감옥에 보내서 도합 10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온갖 민초들을 사랑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까지 감옥에 보내고 희대의 파렴치 위선자들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혀서 국민들을 분열케 하고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도 모자랐어. 이런 짓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조국이 자신들에게 무소불위의 강철감을 안겨주지 못하니까 문재인이 직접 법무부 차관을 불러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면서 국민들을 급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뭡니까? 이판 사파이다. 야 우리가 직접 하자. 해찬이 형 내가 직접 검찰 지휘고 흔들 테니까 그 공수처만 통과시키시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갈 수 있다. 갑시다. 이 모양 아닙니까? 문재인이 조국을 떠나보내며 국민들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고작 국민 사이 많은 갈등을 이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송구스러운 게 아니라 그것을 언론과 검찰에 탓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로남불 이 큰 중병이요. 이거 암보다 더 안 없어진다니까. 칼로 도려내고 수술을 해도 안 없어지는 병입니다. 이 자세가 지금 자신들의 지지 세력들만 잘 챙기면 다음 총선을 넘어서 대선까지 또 이길 수 있다는 오만이 아니고 도대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를? 오만이 아니라면 오만 불손이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문재인에게 영상 하나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가 가집니다. 영상 하나 보시죠. 주가 조작, 국고 횡령, 뇌물 주범, 조국을 즉각 체포하라! 즉각 체포하라! 코링크는 정경심의 자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결국은 조국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없으면 결코 일어나지 못합니다. 자, 이 문재인 이름하면 기침이 나네. 나도 연기력이 좀 높아졌습니다. 자, 이 영상 문재인 잘 봤나요? 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요 부분 빨리 문재인에게 보여주세요. 물론 뭐 문재인이 보지도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A4용지 없는 간단한 문제를 문재인에게 한번 내보겠습니다. 잘 풀어야 돼요. 지금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조국과 정경심을 고발한 단체가 과연 어떤 단체일까요? 1번 우파 단체다. 2번 좌파 단체다. 3번 북한 간첩이다. 너무 어렵죠. 속으로는 아유 요놈들 우파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오답이자 오산입니다. 이 단체가 바로 과거 최순실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해서 최순실 사태를 촉발한 그 진보단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문재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기 전에 바로 문재인의 편에 있었던 단체가 이제는 문재인이 임명했던 조국을 직접 고발한 것입니다. 이래도 모르겠습니까? 문재인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일을 했는지 이제는 좌파까지 알았다는 겁니다. 당신 편을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앞장섰던 그 진보 단체가 이제 문재인이 조국을 잘못 임명했다는 이 진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난리 났어. 이제 좌파 분열이 아니고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멸망한다고 멸망. 국민들은 진영 논리로 구분해서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만 언급한 것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을 현 자리에 앉게 해준 사건을 촉발시킨 진보단체까지 어떻게 부정하시려고 합니까? 한번 부정해보죠. 그 진보단체는 조국 구속하라는 그 단체 아니다. 그러면 이 진보단체가 청와대로 몰려갈 겁니다. 아니면 문재인까지 고발해버릴 거라고요. 도대체 반성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 이 언행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으니까 이리 봐도 못순, 저리 봐도 못순, 앞으로 봐도 못순, 뒤로 봐도 못순, 짜다깨다 봐도 못순 덩어리 공화국입니다. 이게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조국은 떠나고 나서도 끝까지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미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서울대 복직에서 17일에는 서울대 교수 급여 480만원 가량을 받았고 18일에는 법무부 장관을 했던 14일 재월급 1097만원 가량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국은 사퇴하면서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이 대한민국 젊은이들 정신 좀 차려라. 아이고 이런 꼬라지를 보고 분노하고 열을 안 받는다면 젊은이가 아니라 80 노인이 다 됐다. 이 정신 상태가. 조국이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사직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서울대 교수로 복직해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식들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도 피눈물 흘린 청년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아무 말 없이 수사에 응하는 것이 정말 피해자 젊은이들에게 요만큼의 미안한 마음이라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대체가 은행의 앞뒤가 안 맞아. 뭐가 어느 정도 맞아야 창구라도 할 텐데 이제는 뭐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좁쌀 많은 동정심을 갖고 있다가도 이것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이제는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파 진영에서는 이제 큰 나무에 붙은 100개의 가지 중에 조국까지 하나 쳐낸 것밖에 아닙니다. 사실 그 속을 또 들여다보면 떠난 것도 아닙니다. 보신 것처럼 이 정권은 반성의 비업자로 보이지 않는 채로 서 있습니다. 총선 전까지 공수처라는 무소불위의 칼을 차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자들입니다. 이것은 조국이 떠나고 남긴 사람들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저희 아침 방송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조국이 법무부 검찰개혁단장이라며 첫 번째로 임명한 황희석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 한나라당 이 XX들 세대가리당 쌍판떼기 이런 거를 서슴없이 과거 SNS에 올려 논란을 빚은 것을 넘어서 검찰이 조국 일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인 직후에는 자신의 SNS에 조국이 필요하다, 조국을 지키라는 글을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래서 중립이 되겠습니까? 검찰개혁의 중립은 이미 물 건너갔어요. 이런 사람이 법무부 인권국장이고 검찰개혁단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라 잘 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국민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고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는데 조국은 떠나기 전까지도 그 흔적을 법무부에 남기고 떠났습니다. 바로 조국이 떠나기 전에 문재인에게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한동수 변호사를 검사 직무를 감찰하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제청을 했고 문재인이 이를 임명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 출신이었던 전임 정병하 감찰본부장이 지난 7일 퇴임하고서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2달이 넘도록 법무부가 인선하지 않았으면서 조국이 떠나면서 제청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물을 임명하는 것은 아예 대놓고 윤석열 총장을 네가 한번 견제해야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출범 후에 적폐 수사라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수가 2배 가까이 늘려서 박근혜 정권을 죽이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데 그 수많은 검찰을 최대한 활용했으면서 막상 자신들을 향해서 검찰의 칼이 들어오니까 문재인의 말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의 칼날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특수부를 없애야겠다고 해서 없애버렸잖아요. 이 자칫하면 3개 남은 특수부조차도 물론 반부패 뭐 특별반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까지 바꿔놨는데 이것조차도 자칫하면 없앨 수 있습니다. 모조리 헛수아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국가 공권력은 물론이고 군 이제는 법조인까지도 모조리 헛수아비로 만들어버리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산주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꼭 공산주의 김정일이가 와서 통치를 안 하더라도 이런 걸 아셔야 되잖아요. 문제는 조국이 떠나자마자 법무부 차관을 불러서 직접 보고하러 말하고 기본 자질이 의심스러운 사람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자신의 편이라고 첫 번째로 원장을 채워준 검찰개혁단장은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 조국이 떠나는 그날까지도 제청한 인물이 임명이 되는 이 꼴을 보고도 아무 생각 없는 대한민국의 이 수많은 법조인들
이 자들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입니까? 아니면 평양의 법조인들입니까? 법을 간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무소불위를 보고도 그냥 모른 척 입을 닫고 있다는 것은 법관 자격 없습니다. 검사 자격 없어요. 변호사 자격 없다는 겁니다. 한술 더 뜨는 데가 있어요.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권력형 비리, 수사, 기소, 독점할 수 있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공수처라는 강철검을 안겨한다면서 그 어떤 정권의 검찰보다 국민의 신뢰를 지금 한껏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을 향해서 줄지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릴레이를 해요. 공경 수사권과 관련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거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다시 그걸 한 군데 다 준다 그러면 검찰 개혁 왜 하냐고. 공수처 왜 만드냐고, 이 양반들아. 국민 여러분, 좌우를 떠나서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자 민낯이자 현주소입니다. 더 문제는 이 정권의 정권 유지에 대한 야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거짓말에 속아서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되는 거요. 전 세계적으로 멸망한 나라의 그 말로는 깨어나지 않는 국민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정치 지도가 무능하고 부패하고 거짓말 잘하고 사기를 쳐도 깨어난 국민의 나라는 결코 오늘날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깨어나지 못한 국민의 나라는 전부 다 멸망했습니다. 연일 한국 경제에 위험 경고음이 켜져서 지난 4월만 해도 성장률을 2.6%, 내년 2.8%를 예상했던 IMF가 지난 화요일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2.0, 내년 2.1로 크게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가 작년 같은 해 대비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경제가 나쁘지 않다, 잘 돌아가고 있단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과 분배 중심의 이 복지 정책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커녕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성장 잠재력은 계속 감소하고 내리막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급한 구조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노령 인구의 고용은 늘었다고 하지만 젊은 연령층의 좋은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라 파탄 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국민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축구 대표팀의 봉화식 중계를 보냈으면 어제 김정은은 난데없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달리는 백마쇼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인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이 경고까지 하는 마당에 이 정부는 북한을 향해서 단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나 우파는 한마디만 하면 개미떼처럼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씹어대고 찢어대고 갈기대고 말 온 난리 법석을 떨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런 식으로 촥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망에 자빠지는 대한민국 경제나 외교 안보나 이런 쪽을 조국이 덮고 있어서 오히려 쾌재를 부를지 모르겠지만 조국이 꼬린다는 그 순간 대한민국은 처참하게 망가져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상식과 신뢰가 대한민국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중산층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상권도 무너지고 교육도 무너지고 언론도 무너지고 법도 무너지고 군대는 다 무너졌어요. 이 정권의 특권층의 위선과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반대로 커졌고 문재인 정권은 기회는 평등하고 가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조국 사태가 보여주듯이 전부 다 거짓말이고 아직도 이리 가기에는 너무나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더 이상 정권 유지 야욕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지 말고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제발 성찰 좀 하기 바랍니다. 그거 하기 싫으면 내려오든지. 당신들의 정권 유지에 대한 야욕이 이미 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다수의 국민이 피부로 절감하고 있고 큰일 났다. 나라 망하게 생겼구나 하면서 좌파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흥분하고 강분하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고 싶은 사람이지만 지금 제가 방송하는 이 꼬라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흥분과 강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아마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지만 그 윤석열 머릿속에는 지금도 문재인 정권의 말로를 스케치하고 있을 겁니다. 디자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미 조감도를 다 그렸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방송 좀 길었습니다만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후 오후 2시 저는 검찰과 법원 중간에 조국 부부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 사회를 보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많이 만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